안녕하세요. 정진만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저는 평생 살면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사려고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가서 마스크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마스크 장사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밸런스 문제예요. 평생 마스크 장사를 한 것보다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버는 게 평생 버는 것만큼 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업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게 진행을 할 텐데요. 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만들었습니다. 질 좋게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마스크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초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안 팔고 여기 앉아 있어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빨리 해야죠. 왜 못하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회는 왔는데 준비가 안 된 것,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소를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요. 가장 쌀 때 팔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120만 원씩 송아지를 사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65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데려다 갖다 살아라. 갖다 삶아 먹든지 안 팔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송아지가 5만 원이었는데요. 인터넷에 그때 기록이 있는가 봤더니 더 싸졌더라고. 2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송아지 2만 원짜리 보셨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너무 많아서 주체 곤란인 거예요. 없어서 못 팔을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배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갈아 엎는 일이 벌어지죠. 참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끌어묻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저는 소 12마리를 늘려가지고요.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 암소 12마리로 늘렸죠. 그리고 나서 15만 원씩 산 것이 300만 원대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힌트가 있었어요. 큰 변화 앞에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야 토론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앵커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소가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살아있는 송아지를 수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수입은 차단을 시켰는데 더 이제 차단을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암소들을, 새끼 낳는 암소들을 사가지고 도축장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새끼를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가 부족한 현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예측을 하게 됐죠. 기르면 2년이다. 2년 동안 버티면 이제 소가 부족한 현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기대하고 제가 늘려놨죠. 늘려놓고 났더니 2년도 채 안 돼서 1년 조금 넘었을 때 소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소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15만 원씩 줬던 소들이요. 30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된 현실이죠. 자, 지금 또 우리는 뭐를 겪고 있느냐면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촉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힐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조심스럽게. 저도 지금 이제 분산 투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 데는 영원히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뜰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도 역시 힌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후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주 면밀히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이런 시절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요.
5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어떤 현실이 벌어졌느냐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치솟기 시작했죠.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40년간 52배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땅값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49년 동안 83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일본은 90년을 정점으로 찍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도저히 땅을 못 사겠어요. 집을 못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다시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사라 마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산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때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실이 뭐예요? 가게가 비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얼빠진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게? 오죽하면 가게가 비겠어요? 상가가 점점 비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본금을 투자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겠대요. 돈을 벌겠다고. 벌리겠습니까? 벌린들 얼마나 벌리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임대를 하겠대요. 빈 가게를 가지고 임대가 되겠어요? 진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되겠느냐? 가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면밀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 변화예요. 자, 3천만 시대 4천만, 5천만 넘어가서 이 정점에 거의 다 달았어요.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출산율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출산율이 이미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코스예요. 분명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힘든 건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여기에? 자, 이때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이때 했던 사업하고 이때 했던 사업하고는 달라야 돼요. 왜 이때 했던 사업 이 기억력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족쇄를 내가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제는 이 시대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여기다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 곡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그 성장 그래프가 어디에 있냐면 기능성 식품이에요. 계속 기능성 식품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 곡선을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은 기능성 식품 시장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바이러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쳐요. 끝나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꾸로 반대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세포를 보니까 세포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면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돌기체의 숫자는 10만 개가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평균 약 10만 개. 그런데 현대인들은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더라. 면역이 떨어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세포가 이렇게 바뀌었느냐면 원인을 찾아봤더니 음식입니다. 하루아침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그 반복적인 식습관,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세포를 만들어 놨어요. 입맛 위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꾸준히 먹었을 때는 이런 세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식단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꿔도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업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빨리 키워야 되고 많이 농사져야 되고 쉬지 않고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산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식물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유량은 현저히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이런 멋진 면역력이 좋은 세포를 만들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가로 공급해주는 그 식품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던 세포들이 점점 돌기체가 왕성한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세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일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다른 신문에도 이렇게 BBC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아주경제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원리를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포에 있는 돌기체가
확대를 크게 해봤을 때는 구슬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8가지 영양소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이룹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세포 간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보낼 것이 뭔지, 그리고 막아야 될 것이 뭔지, 이게 면역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이처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커버 스토리로 사진이 소개됐고요. 세포 표면의 당은 인지와 면역 기능과 세포 인식에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는 42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당 영양소에 관련된 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학제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각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나와요.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수백 개의 언론들이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면역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이러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게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템으로 가진다라면 우리 사업은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마스크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스크가 우리의 대안이냐? 완벽한 대안이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능성 식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가를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급등을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에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아주 급등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투자를 할지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시장에 얼마만큼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5년 뒤만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아직은 모릅니다. 오죽하면 3,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요거 하나를 지금 구매하고 있어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니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이러스가 횡행할 때 여기에 이것을 스스로 주문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가 있죠. 정면으로만 써가지고 중국이에요. 뭘 믿고요? 인구 믿고 그렇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죠. 내수시장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곳이 또 하나 생겨났어요.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구글이라고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여기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접속자의 인구예요. 자, 우리나라 인구보다 4배가 더 많은 카카오. 어때요?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사람 숫자가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크기는요, 사람 숫자예요.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사업이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하더라도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접속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게 내 재산이에요. 몇 번 조회를 하느냐,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나를 중심으로 늘어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결국은 큰 결과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 16년 차 지금 맨하텍을 진행하고 있어요. 투스타 PPD고요. 제 회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26개국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여기 김미자 대표님 7년 됐어요. 만 7년 됐습니다. 실버 PD. 자, 여기 따님 있죠. 양승현 대표님. 이제 4년,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은 뒤에서 지금 운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 2년 됐습니다. 여기 브론즈 PD. 자, 여기에서 5년을 더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년 후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뒤에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요, 앞으로 잘 된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에 있는 행복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가 절망적일 때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표정이 밝을 수 있고 우습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5년 후의 인생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언제 결정하는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지나간 것만 보고 많은 나타난 현상들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금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거기 어떻게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5년 뒤의 인생을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에 행복한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